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붓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반지가 평소보다 꽉 끼거나 신발끈을 묶을 때 발이 빵빵한 느낌.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물 좀 덜 마셔야 하나? 짠 거 먹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결국 병원에 가셨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실 신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년 건강검진도 받았고 큰 병도 없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하고 소변에 거품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신장 기능이 절반밖에 안 남았대요. 이분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습관들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장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정말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실 필요도 없어요. 작게 시작해서 오래 가는 것. 그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무엇을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왜 이것 하나만 드세요? 라는 말이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둘째, 장 볼 때 단 한 가지만 바꾸는 원칙, 바로 나트륨을 먼저 보는 방법을 배웁니다. 셋째,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실수 10가지와 그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넷째,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실전 사례와 함께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이 4가지만 확실히 가져가셔도 신장은 분명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분짜리 자가 체크리스트도 드릴게요. 매일 잠들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신장 건강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장은 왜 침묵의 장기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신장은 2개가 있고 예비 기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한쪽 신장만으로도 사실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몸은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아, 좀 피곤하네. 요즘 입맛이 없네. 소변색이 좀 진한 것 같은데 물을 덜 마셔서 그런가? 이 정도로만 느끼시죠? 그런데 이미 그때는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가신장재단과 KDIGO 가이드라인에서도 강조합니다.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조기 발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방입니다. 망가지기 전에 미리 지키는 것. 그리고 그 예방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 어머니는 70대 중반이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드셨어요. 우리 집 된장은 직접 담근 거라 좋아. 집 된장은 몸에 좋다잖아. 물론 집 된장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이었어요. 매일 아침 국물을 한 그릇 다 비우셨습니다. 점심에는 김치찌개나 라면, 저녁에는 생선구이에 간장, 쌈장 이렇게 드시다 보니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고량의 2배가 넘었습니다. 신장은 매일 과부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어느 날 혈압이 오르고 다리가 붓고 결국 검사를 받았을 때는 만성 콩팥병 3단계였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좋은 음식도 양과 방법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에 대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들이 있어요. 이걸 먼저 바로잡아야 올바른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오해 하나, 물 많이 마시면 다 해결된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답은 아니에요. 특히 신부전이 있거나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오히려 수분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와 상담 없이 무작정 물을 많이 드시면 오히려 몸이 더 붓고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원칙은 이겁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적당히 마시기. 일반적으로는 하루 1500에서 2000ml, 그러니까 8컵 정도가 권장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의료진과 꼭 상담하세요. 오해 둘 천연이면 무조건 안전하다. 요즘 건강즙, 해독차 많이 드시죠? 자연에서 온 거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에요. 농축된 건강즙은 칼륨 함량이 굉장히 높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고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 한 분은 매일 아침 양배추즙을 드셨어요. 해독에 좋다더라. 그런데 3개월 후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즉시 중단하고 식단 조절로 회복하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천연이라고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양과 빈도, 그리고 여러분의 몸 상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새고기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 단백질은 중요합니다. 근육 유지에도 필요하고 면역력에도 중요하죠. 하지만 비투석 단계, 그러니까 아직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는 과다한 단백질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게 신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비투석 환자분들은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 36에서 48g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대략 어느 정도냐면 손바닥 한 조각 크기의 고기나 생선을 하루 2번 정도 드시는 양입니다. 그럼 힘이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생선, 달걀, 두부처럼 질 좋은 단백질을 적절히 드시고 대신 채소와 통곡물로 영양 밸런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 외에 내 진통제는 마법의 약. 허리 아프면 진통제 한 알, 무릎 아프면 또 한 알, 두통 있으면 또 한 알.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고 불리는 약들은 장기 복용하면 신장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더 문제는 중복이에요.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고 시럽도 마시는데 다 같은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바르는 거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파스도 피부로 흡수되어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드실 때는 반드시 약사와 상담하셔야 해요. 어떤 성분인지 다른 약과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최소 용량 최단 기간만 사용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 외에 5검사 수치 괜찮다던데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어요. 이 말씀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수치가 괜찮다는 건지 기억하시나요? 대부분 기억 못하세요. 신장 건강을 확인하는 핵심 지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EGFR, 사구체 여과율, 다른 하나는 ACR, 소변의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 이 2가지 수치를 정확히 알고 매년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괜찮다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나중에 비교할 기준이 없어요. 수치가 조금씩 나빠지고 있는데 여러분은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꼭 기록하세요. 메모장이든 스마트폰 메모 앱이든 어디든 좋으니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장 볼 때 포장 뒷면을 돌립니다. 나트륨부터 봅니다. 비슷하면 나트륨이 더 낮은 제품으로 선택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라면, 국물, 햄, 소시지, 치즈, 김, 젓갈, 장아찌, 즉석구 모두 나트륨 함량을 먼저 봅니다. 왜 나트륨일까요? 나트륨은 신장이 배출해야 하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개송일을 해야 하고 혈압도 올라가고 부종도 생깁니다. 하루 권고량은 나트륨 2000mg 이하, 그러니까 소금으로 5g 이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섭취량은 3500mg이 넘습니다. 거의 2배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나트륨 섭취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원칙 하나가 일상의 첫 단추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실수 10가지와 그 해결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 하나, 물 대신 단음료. 아침에 커피 한 잔, 점심에 탄산음료, 저녁에 이온음료, 달달한 음료, 진한 커피로 하루를 때우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당분이 많은 음료는 혈당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그리고 당뇨는 신장병의 주요 원인입니다. 해결법. 아침, 점심, 저녁 각 한 컵의 물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레몬 한 조각, 오이 한 조각 넣어서 드셔도 좋아요. 물병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세요. 눈에 보이면 자연스럽게 마시게 됩니다. 실수 둘, 국물 싹 비우기. 국물은 맛있습니다. 찌개, 국, 라면 모두 국물이 진짜 맛이죠. 그런데 국물에는 나트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국물에만 나트륨 1500mg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하루 권고량의 거의 80%입니다. 해결법. 국물은 3숟가락에서 멈추세요. 처음엔 아쉽겠지만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충분히 맛있습니다. 국물이 아까운데요? 그럼 처음부터 국물을 적게 만드세요. 찌개를 끓일 때 물을 절반만 넣고 진하게 끓이면 국물이 적어도 맛은 그대로입니다. 해시태그 실수 셋, 진통제 겹치기. 허리 아파서 파스 하나 붙이고 두통 있어서 진통제 하나를 먹고 열이 나서 해열 시럽도 마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파스, 알약, 시럽이 다 같은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성분들이 겹치면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해결법. 약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약사와 상담하세요. 지금 이걸 먹고 있는데 이거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약사가 바로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은 사진 찍어서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세요. 병원 갈 때마다 보여드리면 중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수 내 극단 단백질 식단. 요즘 다이어트 때문에 단백질만 엄청 드시는 분들 많아요. 아침에 닭가슴살, 점심에 소고기, 저녁에 생선. 탄수화물은 완전히 끊고 채소도 거의 안 드시죠. 그런데 비투석 단계에서는 과다 단백질이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해결법. 손바닥 한 조각을 한 끼 기준으로 하세요. 하루 2번이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생선 한 토막, 저녁에 두부 반모. 이 정도면 충분한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채소를 한 끼에 2줌씩 드세요. 통곡물로 탄수화물을 적당히 섭취하면 영양 밸런스가 맞습니다. 해시태그 실수 5 건강즙 해독차 남용. 자연이라 안전하겠지. 매일 아침 양배추즙, 케일즙, 해독차를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농축된 즙은 칼륨, 인 같은 미네랄이 과도하게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런 미네랄을 배출하지 못하고 혈액에 쌓입니다. 해결법. 건강즙은 하루 한 컵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이틀 쉬고 하루 섭취하는 식으로 간격을 두세요. 차라리 통과일, 통채소를 드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섬유질도 함께 섭취되고 미네랄도 과도하게 농축되지 않습니다. 실수 6 늦은 야식 과식. 밤 11시에 라면 한 그릇. 잠들기 전 과자 한 봉지. 밤마다 포만감을 느끼고 아침마다 붓기와 함께 일어나시죠. 늦은 시간 식사는 신장이 쉬어야 할 시간에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해결법.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이전에 끝내세요. 그릇은 한 단계 작은 걸로 바꾸세요. 배가 고프면 물 한 잔 또는 방울토마토 5알 정도만 드세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지만 2주일 지나면 몸이 적응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붓기가 확 줄어든 걸 느끼실 겁니다. 실수 7주말 몰아 운동. 평일에는 전혀 안 움직이고 주말에만 2~3시간 격하게 운동하시는 분들 계세요. 등산 한 번에 4시간, 헬스장에서 2시간 이렇게 몰아서 하면 몸에 무리가 갑니다. 해결법. 매일 30분 걷기 가벼운 근력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 20분 걷고 저녁에 10분 스트레칭.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고 체중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실수 8 소변 참기. 회의 중이라서, 운전 중이라서, 귀찮아서 소변을 자주 참으시죠. 그런데 소변을 참으면 방광에 압력이 생기고 소변이 역류해서 신장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결법. 2시간 간격으로 화장실에 가세요. 알람을 맞춰 놓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소변색을 확인하세요.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바로 물 한 잔 드세요. 연한 노란색이 정상입니다. 실수 9 코골이 수면 무호흡 방치. 밤에 코를 골고 숨이 자주 멈춘다면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야 합니다. 수면 중 산소가 떨어지면 신장도 산소 부족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해결법. 수면다운 검사를 받아보세요. 수면 무호흡증이 확인되면 양압기 치료를 받거나 옆으로 자는 습관을 들이세요. 체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 주변 지방이 줄면 기도가 넓어지고 호흡이 편해집니다. 해시태그 실수 열 검사 미루기. 괜찮다던데요. 바빠서 못 갔어요. 검사비 아까워서요. 검사를 미루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은 증상이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필수입니다. 해결법. 매년 사구체 여과율,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 2가지를 꼭 검사하세요. 그리고 수치를 메모장에 기록하세요. 작년 수치와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6. 실전 식단과 장보기 팁 약 3분. 자, 이제 실전입니다. 장을 보러 가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해시태그 장보기 체크리스트. 1. 제품 2개를 잡습니다. 2. 뒷면을 돌려서 나트륨부터 비교합니다. 3. 더 낮은 것을 고릅니다. 4. 익숙해지면 다른 카테고리로 넓힙니다. 5. 실패해도 다음에 다시 고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게, 오래. 단백질 고르기. 생선, 달걀, 두부. 질을 우선합니다. 한 끼 손바닥 한 조각 하루 2번까지. 고기보다는 생선이 좋습니다. 달걀은 하루 1개에서 2개. 두부는 반모 정도가 적당합니다. 해시태그 채소 고르기. 한 끼 2중. 색을 여러 가지로
섞으세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보라색. 다양한 색의 채소는 다양한 영양소를 의미합니다. 소금은 나중에 조금만. 조리할 때 소금을 처음부터 넣지 말고 거의 다 익었을 때 살짝만 넣으세요. 과일 고르기. 하루 주먹 하나. 즙보다는 통과일이 좋습니다. 사과 반 개, 배 4분의 1개, 귤 1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바나나, 참외, 토마토 같은 고칼륨 과일은 피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가공육은 특별한 날만. 햄, 소시지, 베이컨. 이런 가공육은 나트륨과 인산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한 날, 예를 들어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만 소량 드세요. 가능하면 덜 가공된 것으로 선택하세요. 즉석국찌개 고르기.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즉석국을 사실 때 라벨을 보고 나트륨이 더 낮은 제품부터 골라보세요. 같은 된장찌개라도 나트륨 함량이 2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리할 땐 한 번 더 희석해서 드시고 국물은 3숟가락만 드세요. 간 맞추기 요령. 처음부터 짜게 만들지 마세요. 조리 거의 끝에서 소금을 소량만 넣으세요. 대신 허브, 후추, 마늘, 파, 생강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레몬즙, 식초도 좋은 대체제입니다. 신맛이 짠맛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새 약을 시작할 때 반드시 신장 기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약물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할 약물. 소염 진통제, 일부 이뇨제, 일부 위산 억제제, 일부 한방 파우더. 이런 약들이 겹치면 신장에 부담이 큽니다. 처방전과 함께 약봉지 영수증을 항상 보관하세요. 병원이나 약국 갈 때마다 보여드리면 중복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시태그 건강식품 복용 시 건강식품을 드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분 함량 빈도를 적어서 의료진이나 약사에게 보여주세요.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중복 여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같은 보충제도 과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권장량을 지키세요.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게 아닙니다. 한약 건강식품 복용 전 한약을 드실 때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일부 한약재는 신장에 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연약재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생각은 위험합니다. 한의사에게 신장 기능 검사 결과를 보여드리고 안전한 처방을 받으세요. 마이너스. 자, 이제 실천입니다. 하루 루틴을 어떻게 짜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시태그 아침 루틴. 기상 후 물 1컵부터 마십니다. 이게 하루의 첫 단추입니다. 혈압약이 있다면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식사는 아침 8시 전후로 하시되 국물은 3숟가락만. 점심 루틴. 점심 식사 후 15분 걷기를 하세요. 식당에서 집까지 또는 공원 한 바퀴. 이게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물은 식사 전 1컵, 식사 후 1시간 뒤 1컵. 저녁 루틴. 해 지기 전 가벼운 근력 운동을 하세요. 스쿼트 10개, 팔 벌려 높이 10개, 제자리 걷기 5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이전에 끝내세요. 밤 9시 이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하루 물 약속. 아침, 점심, 저녁 각 1컵. 운동 전후 1컵씩 추가. 총 6컵에서 8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개인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 지시를 우선하세요. 주간 루틴. 하루 30분 운동, 일주일 5날 이상.
나트륨 라벨 비교 일주일에 3번 이상. 검사 수치 기록 달력 메모 앱에 저장. 체중 측정 일주일에 2번. 갑자기 체중이 늘었다면 부종일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해시태그 월간 루틴. 매달 마지막 주말 한 달을 돌아보세요. 이번 달 나트륨 줄이기 잘했나? 물 약속 지켰나? 운동 꾸준히 했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달력에 표시하세요. 잘한 날은 동그라미, 못 지킨 날은 X.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그라미가 X보다 많으면 성공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제 매일 자기 전 딱 1분만 투자해서 오늘을 점검해 보세요. 5가지 질문입니다. 질문 1. 오늘 물 약속 지켰나요? 아침, 점심, 저녁 각 1컵. 3번 다 마셨으면 체크. 2번 이하면 내일 다시. 질문 2. 국물 3숟가락에서 멈췄나요? 찌개, 국, 라면 국물을 다 비우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셨나요? 그렇다면 체크. 질문 3. 진통제 겹치지 않았나요? 오늘 진통제를 드셨다면 다른 약과 성분이 겹치지 않았는지 확인했나요? 약사와 상담했다면 체크. 질문 4. 장 볼 때 나트륨부터 봤나요? 오늘 장을 보셨다면 제품 라벨에서 나트륨을 먼저 확인했나요? 한 개라도 비교했다면 체크. 질문 5. 사구체 여과율과 알부민 대 크레아티닌 비율 기록하고 있나요? 최근 검사 수치를 메모장에 적어놨나요? 적어놨다면 체크. 5개 중 3개 이상 체크하셨나요? 그럼 오늘은 합격입니다. 2개 이하라면 내일은 1가지만 더 신경 써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김 선생님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만성 콩팥병 2단계 진단을 받으셨어요. 충격이 컸습니다. 저는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김 선생님께 딱 3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첫째, 장 볼 때 나트륨 먼저 보기. 둘째, 국물 3숟가락만. 셋째, 매일 30분 걷기.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게 뭐 도움이 될까요? 하지만 3개월 후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놀라셨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오히려 조금 올라갔고 소변 단백질 수치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이 3가지만 한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신장을 지킵니다. 지금 김 선생님은 1년째 이 루틴을 유지하고 계시고 신장 기능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완벽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작게, 오래. 오늘은 마트에서 라벨을 돌려 나트륨이 더 낮은 것 그 1가지만 기억하세요. 내일은 국물을 3숟가락에서 멈춰보세요. 모레는 물 1잔 더 마셔보세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그게 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장은 침묵의 장기지만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는 분명히 반응합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좋아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까운 분 한 분께 지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소중한 분의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저와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